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야기가 많고 유머러스하고 재치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매력 있다 할 수도 있고, 뭐 돈이 많은 사람도 매력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일 잘하는, 뭐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고, 뭐 게이머는 게임을 잘하고, 그리고 또 일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그런 사람들이 매력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지금까지 뭐 많은 답을 얘기했지만요. 매력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라는 질문에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아. 용모가 아름다운, 뭐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죠. 하와이나 보라카이나 이런 데 예쁘죠. 또 되게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재치가 있는 유머러스한 도시들이 파리와 같이 이야기가 있고, 이탈리아의 로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많은 도시들이 있죠. 돈 많은 도시들도 있어요. 뭐 뉴욕이나 뭐 이런 이제 런던이나 뭐 이런 도쿄나 이런 데도 있죠. 그리고 막 일 잘하는 뭐로 세계 1위하고 막 이런 서울이나 뭐 도쿄나 뭐 이런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일 잘하는 그런 도시들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돈 많이 벌었겠지만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를 뭐였죠? 그리고 또 뭐 엄청 많이 잘하지도 않아요. 혹시 뭐 박주부나 뭐 따니포틀이나 뭐 원지나 이런 거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말도 항상 어버버합니다. 나도 저렇게 말하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리고 또 매력이 뭐였지? 아 맞아. 엄청나게 영상을 잘 만들거나 막 화려한 3D 그래픽을 만들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유튜버인데. 근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죠. 어떤 매력일까?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똑같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파리랑은 못 싸워요. 우리가 로마랑 경쟁하는 어려워요. 서울이랑 경쟁하는 어려워요. 우리가 뭐 보라카이나 아니면 뭐 하와이랑 경쟁하는 어려워요. 하지만 무한 청계만의 매력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왜 청계를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청계에서 또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걸 저희가 준비하면서 청계에 이제 사업을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는 사업 또 이런저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목포대학교와 그리고 무안군과 함께 우리가 이런 이제 풍문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일들을 해왔는데요. 저는 이 도시의 쇠퇴는 지금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 무안이 쇠퇴하고 청계가 쇠퇴하고 있다고 해요. 목포대학교 풍문 상권이 쇠퇴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뭐 극단적으로 망해가고 있다,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 막 이제 도시가 보통 쇠락하는 과정은 이런 방식이에요. 더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등장을 하면 그쪽 도시로 사람들이 떠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남학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남학 신도시로 사람들이 떠나겠죠. 그러면 이 동네의 생산이 소비가 위축이 돼요. 더 아무도 창업을 안 해요. 그런 있는 가게들도 없어져요. 그러면 이 도시가 가진 매력이 더 없어져요. 편리함이 없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더 뭔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잘 되는 도시는, 되는 도시는 왜 때? 반대로 하면 돼요. 도시에 갑자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유가 있겠죠. 도청이 들어왔다거나 대학교가 들어왔다거나 그러면서 생산이나 소비의 시장들이 생겨요. 가게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재밌는, 멋있는, 맛있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럼 좋다고 생각하니까 효율적이니까 살기 좋으니까 또 들어와요. 그러면서 더 가게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청계에 저희가 작년에 사업하면서 올해 지금 조사했을 때 사실 무안 전체를 놓고 봤을 때나 일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무안이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목포에서 많이 건너오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 건너 오가면서 남한으로 많이 건너오잖아요. 근데 무안의 인구가 다르게 어쨌든 청계의 인구는 아무래도 정체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정체되어 있다. 이게 좀 이유가 있는데 이 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 학교의 이 성비에 따라서 이 조사하는 게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조사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이렇게 좀 계속 감소하고 사업체 이건 분명해요. 사업체 수는 진짜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학교 앞에 홍보 상권에 가게들 계속 많이 줄어들었다가 작년부터 좀 다시 생기긴 했는데요. 많이 주고 있어요. 이것보다 이게 더 확실하겠네요.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매출 늘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절대 매출은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무한군 청계면이 가진 장점, 여기가 가진 귀한 본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이 청계 인구는 6,300명이에요. 청계 인구가 6,3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곳의 한평은 3,500명을 채우고 해요. 이곳의 유동인구가 일평균 42,000명 정도입니다. 차로 지나가는 거 포함해서요. 네. 이런 마음이 전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목포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 질문이요. 이런 자, 지금까지는 학교가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학생들 잘 키워가지고 대기업 보내는 거였어요. 서울 보내는 거였어요. 대도시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기업 가가지고 우리 학교에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해왔는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왜? 대기업이 신입 자꾸 줄여가는데 뭐 이제 대학교의 서열을 나누는 게 웃긴 이야기지만 어쨌든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대학교들도 취업률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그 대기업들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교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야, 우리 목포대학교가 그래도 인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학생들이 지원을 계속 받고 계속 10년, 20년, 30년, 100년을 가려면 지역 내에서 그래도 최강 대학교가 돼야 되는데,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 지역에서 키워서 훌륭한 지역 인재로 키워내자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남아서 지역에는 농업법인을 잘 키워내는 인재가 된다면, 지역에 있는 김공장을 키워낼 수 있는 인재가 된다면,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활동을 하고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F&B나 이런 요식업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지역에서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멋진 청년들이 된다면 대기업은 못 가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정말 지역에서 이름 있고 유명하고 명망 있는 대학으로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에 그래서 무엇보다 학생들이 지원율을 올리려면 예전에는 목포대학교에 가면 그래도 동아리 활동도 하고 목포대학교 후문 상권에서 선배들하고 술도 마시고 여기서 친구네 집 가서 자다가 내일 또 수업도 가고 그래서 선배들이 또 족보 주면 또 족보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업도 하고 좀 이런 대학교의 로망, 낭만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대학교 낭만이 싹 없어졌죠. 이제 선배랑 안 친해요. 네, 선배한테 뭐 받을 것도 별로 없다 생각해요. 그냥 나는 나, 너는 너와 배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의 낭만과 로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 꼭 목포대학교에 가야 될까? 그럼 내가 목포대학교에 가야 될까? 이런 차라리 대학을 안 가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학교 후문 상권, 이 상권의 매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목포대학교가 이 생각을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강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만으로 목포대학교의 취업률이나 목포대학교의 무슨 사업만으로 이 학생 지원율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후문 상권을 매력적으로 바꾸고 낭만 있는 캠퍼스 생활을 만들어내고 한 번 대학에 가면 그 대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낭만 있는 대학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도 나름의 노력들을 기울여요. 뭐 이런 이제 수업 같은 거 저도 이렇게 이제 관여했었는데 뭐 로컬 비즈니스 스쿨, 뭐 청계 이노베이션이나 아카데미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뭐 이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도시 행사업으로 설계도 목포대학교 교수님들이 같이 해가지고 지원서 내서 수주 딸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후문 상권에 이 진입을 좀 높이기 위해서 후문을 허물었죠. 그 뒤에 담벼락도 허물고 그리고 이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늘렸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쉬운 건 뭐가 있냐면 이 학교의 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다 학교 후문 상권의 매력을 올리는 일과 부합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무료 셔틀을 운영했어요. 학교의 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1,000원 아침 밥상을 운영을 했어요. 이게 학교 후문 상권의 상점에는 도움이 안 됐죠. 네. 애들이 다 집에 가버려요. 잠을 안 자요. 밤에 술을 안 마셔요. 도움이 안 되죠. 1,000원 밥상을 해버리니까 아침에 토스트나 아니면 국밥집에 가서 밥을 안 먹고 1,000원짜리 밥을 먹게 돼요. 이게 1,000원짜리 밥을 든든하게 먹어서 그런지 점심도 좀 적게 먹게 돼요. 그리고 대학교에 이제 식당을 이용하게 되고 학교 문상권의 일부분은 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잘 어울려서 진행이 되면 좋지만 이렇게 좀 생각지 못하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가 들어갔고 충분히 얘기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이제 좀 학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재작년부터 학생들을 데리고 이 학교와 공문상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젊은 피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기존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이 학교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게끔 그런 교육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거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부산에 있는 경진대회에 나갔어요. 그 해커톤이라고 밤새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그걸 PT 자료를 만들어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그래서 1등부터 상주는 그런 이제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국고대학교 학생들 데리고 나갔거든요. 제가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도립 1구사육이라는 도립 1구사육 로컬 호텔 도립 1구사육 로컬 호텔 도립 1구사육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로컬 호텔 도립 1구사육은 뭐냐면 진짜 호텔이 아니에요. 가짜 호텔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신입생과 재학생들 대상으로 그때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0만 원에 조합비를 받고 조합원을 모으는 계획을 세워요. 재학생이 8,000명 정도 되고 교직원이 한 1,000몇백 명이 돼요. 10,000명 정도의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있어요. 10,000명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 10만 원씩 내고 조합비를 걷어서 100명이 모이면 10만 원씩 100명이면 1,000만 원이죠. 1,000명이 모이면 1억이에요. 이런 돈을 모아요. 1,000명. 가능해요. 10%만 하면 10%면 1,000명이에요. 10%가 10만 원씩의 조합비를 내고 조합에 가입을 해요. 그럼 1,000명의 로컬 호텔 도립 1구사육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뭘 할까요? 바를 하나 만드는 계획을 세워요. 넓은 공간 하나 빌려가지고 빈집을 하나 빌려서 바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바를 운영을 하는데요. 월요일에는 파티, 화요일에는 빙고, 수요일에는 예를 들어서 목요일에는 그리고 금요일에는 가장 무도회, 토요일에, 일요일에는 이런 식으로 매일 재미있는 커뮤니티 활동이 있는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들로 짜여진 바를 열어요. 그 바의 직원은 누굴 채용할까요? 조합원을 채용하죠. 네, 10만 원 낸 조합원 중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그 공고를 내서 이제 모집을 하겠죠. 그럼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바는 가면 칵테일이나 위스키나 이런 걸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게임 같은 걸 하면서 막 그룹으로 친해지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바를 하나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바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100명, 1000명에게 배당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되게 재미있는 소속감이 생겨요. 나는 로컬 협동조합에 나는 1구사육의 조합원인데 나도 조합원인데 그러면서 소속감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수업 끝나고 잠깐 시간 될 때 어디 가겠어요? 내가 조합원인 바를 가겠죠. 가서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옆에 온 사람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면 뭔가 재밌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로 아직 오픈한 건 아니지만 그런 아이디어로 상을 받았어요. 부산에서 경진대회 상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학생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이 사건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에 다시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 100억인데 올해는 60억으로 낮춰줬고요. 60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건 활성화 사업인데요. 사건 활성화 사업을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내년에 다시 얻는다면 사건 활성화 사업을 따서 60억짜리 사업을 받아서 여기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영에서 일을 만드는 무한이라는 이름처럼 무한한 상권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획을 가지고 이곳에서 이렇게 상인들과 함께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요. 우리의 보물이 뭐예요? 우리의 보물은 10,000명의 노동인구예요. 7,000명의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땄는데 이게 대외적으로는 학교 상권 활성화시키는 일이 되게끔 하는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학교 앞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작년에 한번 진행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뭐 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포트폴리오 클럽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학교 축제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분이랑 또 센터랑 또 여기 유관기관분들 만나고 저희가 매주 밥 먹는 모임을 또 진행을 했었고 몇 차례 진행을 해서 여기서 같이 식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다 한수 먹고 걸어놓고 하는데 시청률이 높진 않아요. 다들 생계가 바쁘시고 생활 바쁘시고 또 하시다 보니까 또 아침 먹는 모임이었는데 또 아침에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뭐 이제 소수로 소규모로 계속 모이긴 했는데요. 학생과 상인들이 좀 같이 밥 한 끼 먹어본 적 없으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책방을 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상인들이 인터뷰하고 전시하는 전시도 열었었고요. 저희 이번 축제를 열었었어요. 한 달 있는 청계도 변한다 해가지고 청계를 변화시키는 학생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클럽 활동으로 이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낮술 축제를 했어요. 낮술 축제는 뭐냐면 작년에 했던 건데 취지가 이거예요. 학교 후문상권에 학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올까? 밖에 가서 맥주 한잔 하자 하면 나올 것 같아요. 10,000원의 맥주를 무제한 먹는 축제를 열어보자. 근데 밤에 하면 상권에 도움이 안 돼요. 상인들 중에는 펍 하시는 분들, 술집 하시는 분들 많아요. 치킨집이나 맥주집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밤에는 하지 말고 낮에 하자. 그래서 낮술 축제가 된 거예요. 낮에 항상 하다 보면 밤에까지 이어질 테니까 밤에는 치킨집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낮술 축제를 열었고요. 골목길을 받고 이제 이렇게 축제를 열었는데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마다 조금 이제 의견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뭐였냐면 왜 우리 골목길에서 안 하냐? 왜 저기서 하냐? 그거는 왜 우리 골목길을 막냐? 우리 골목길에 불편하다. 우리 골목길 매출이 떨어질 것 같다. 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도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이제 한번 해본 거고 이거를 뭐 다음에는 다른 골목길로 바꿔서 또 해보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찾아가야죠. 한 번에 이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의 의도는 학생들이 상권 잘 안 나오니까 상권에 나오게 끌어내자라는 그런 의도였고 이 상권에 좀 친숙하게 만들어주자 이런 의도였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해서 이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면 저는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대학교 상권은 많아요. 전북대도 있고 전남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많이 있어요. 대학교 상권 중에서 유명한 대학교 상권은 뭐가 있죠? 홍대. 홍대는 홍익 대학교보다 그냥 홍대 자체로 해서 상권으로 유명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국에 면 단위, 리 단위 이렇게 작은 시골 도시에 대학교 하나의 상권이 되게 유명해지는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 상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놀러 오고 그리고 여기 나무숲 있죠. 나무숲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유명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뾰족한 그 높은 아이스크림 그거 먹으러 광주에서 많이 오거든요. 차로 오거든요. 목포에서 많이 오고 그런 유명한 골목길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맥주 마시고 오고 놀러 오고 온 길에 한 번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던져줬고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그냥 아이디어를 주고 생각을 해서 뭔가 한번 실행해 보는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되셔 또 이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내년에 또 같이 함께 해서 한번 그걸 이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유명해지는 일 만드는 거에 대한 공동의 어떤 미션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이 골목길 상권을 살려보기 위해서 같이 내년에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빨리 끝내겠다고 했는데 청계에 대한 애정 때문에 네, 오래 걸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잠깐 쉬는 거예요? 아예 끝나면? 끝났어요. 참. 네. 잠시만요. 저희 3시간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2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쉬는 시간 없이 달렸는데 네네. 그렇게 할까요? 네네. 네네. 그래도 2시간 만에 끝내는 거 너무 빠르지 않아요? 질의 응답과 뭘 더 해야 되겠네. 잠깐 쉬었다가 질문 잠깐 받고 좀 일찍 끝내는 그러면 그럴까요? 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질문 좀 받을게요. 그렇게 하죠. 네.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쉴게요. 그러면. 하고, 네.
일찍 나섰습니다. 일찍 끝나면 되죠. 뭐. 지금 이제 우리 만났는데 네네. 그 유튜브에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생기는데 실천력 있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따로 말해야 멋진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이 팬들이 있었을 때. 네.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판타지 영화는 어떻게 보면 판타지 영화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또 차용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봐야죠. 제가 지금 제가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해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민간 사회에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꾸려나가는 그런 실수를 제 보기에는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서 목적적 존재로서 느끼면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이 국내의 학원과 지원이 관련해서 그런 목적적 존재를 느낄 수 있었으면 말씀 어렵네요. 목적적 존재가 뭐예요? 이런 우리가 실존을 느낄 수 있는 인간 지성성 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새로운 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서 성공이나 인간의 지성성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꼭 질의응답이라기보다 같이 좀 이야기해볼 만한 내용들을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났다거나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것도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오늘 일단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 아까 네. 강사님께 얘기한 저도 공감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대학이 지금 이제 교육이나 컴퍼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예대 보조하는 학생들이 얼마 안 돼요. 언론이라든가 그런 정신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지금 커피숍 하나 교련이 하나 만들었다고 그리고 또 식당 천원 이상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학부들이 많이 어렵지 어려워서 사실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학생들이 유치원을 쓸것 같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하고 공감을 하려면 조금 대단히 돼야 되는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동의네요. 네. 맞아. 천원밥상도 좀 그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천원밥상을 통해서 좀 피해를 보는 가게도 있겠죠. 있죠. 네. 근데 사실 천원밥상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천원밥상으로 목표대학교가 그래도 좀 전국적으로 방송을 많이 탔어요. 어떻게 보면 목표대학교에 진짜 이 위기감 속에서 하나의 아이디어였고 그걸 한번 도전해봤는데 그걸 통해서 어쨌든 성과를 봤던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이제 나 개인적으로 나는 앞에서 예를 들어서 토스트 가게 하고 있는다, 국밥집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그 대응에서 또 어떤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또 뭔가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천원밥상을 통해서 알려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오고 이런 것도 좋은 거니까 학교에는 좀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무료 셔틀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학교 앞에 술집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어려움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건의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건 몰랐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직도 이걸 학교 앞에 학생들이 좀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학교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 학교 축제가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술 먹자 학생들 술 먹자. 이게 작년에 대동제에서 우리가 교문 열고 밖에서 대동제를 진행을 했잖아요. 밖에서 대동제 진행한 건 처음이에요. 이
지금 청계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밖에서 대문제에 맥주 파티를 밖에서 진행한 거예요. 안에서는 술 안 마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든 학교에 또 아이디어였고 도전이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제가 여기 이사온 지가 이사하게 살을 해봤어요. 이동원 파스타. 아니, 네. 19년을. 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제가 행사는 많이 매년 우리 목포대 앞에서 잘하고 있어가지고 행사 참가도 잘하고 연예인들도 오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병상이라든지 나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홍보랑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몰랐어요. 여기 맞아요. 살면서도 홍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중요해요. 네. 그 축제 때 이 시골에 한 번씩 나가고 행사하는 거에 별로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 시대 그 상권이 억대 대학을 먹으려면 이거는 지탱이 할 수가 없어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그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면 진짜 도와주려 하면 이렇게 그 인구 유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 한국 대학교를 만든다든지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그런 쪽으로 도와주시라고 해주셔야지 지금 상태를 봐봐요. 가면 갈수록 이 사건을 죽어가고 있어요. 네네. 목대들이 예전에는 탐정들이 있어서 이쪽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하니까 지금 이 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는 그래도 이쪽이나마 잘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통합버스가 다 나오고 들어가서 가고 또 편의점 만들어 안에 가고 군대 식당까지 생기면서 그 안에 소비를 낼 만큼 이래야 사장님 어떤 가게에 운영하고 계세요? 나는 가게는 하지 않고 여기가 고향인데 지금 그 회사를 지금 올라오고 지금 궁금해서. 네. 어디 그럼 이 동네 살아 이 동네 여기 이하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1년이라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이쪽에 지금 좀 관심이 많아요. 근데 뭐 나 어렸을 때 이 고향이고 나도 잘하서 너무 잘하는 상품을 네네. 솔직히 나는 장사는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지금 사실 여기 정상 강사로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하면 투자하고 그렇죠. 사실. 그럼 인력 사무소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사면 저기 무한하고 나우스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 뭔가의 그 요즘 뭔가에 인력 공급하시는. 예, 우리 산업농협하고 계약해서 아니 왜냐면 이제 어쨌든 네, 저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알아주려고 네, 친하게 지내려고. 사장님은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1년 이상은 아 어디 시장. 아 시장 이사장. 네네네. 끝나고 이제 농사 짓고 식사하는 아 식당 어디서? 중학교. 네. 저쪽에. 네. 여기 또 저는 여기 있어요. 태어나고 70 내가 딱 2년 70에 70 여기서 살고 여기는 여기는 내가 역사하기 저 아까 집객 시설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관광으로 사람들이 여기 찾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소비를 하게 하려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저는 몰라요. 저는 여기에서 뭘 만들면 좋을까 아이디어는 전 없어요. 전혀 하지 않으니까. 무한 군 직원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있어요. 개발한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만들어야 되는 주민들이 만들어야 돼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엉뚱하게 그분이나 딱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블랙도 만들고 와서 들려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지. 여기서는 뭐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런 데는 아무
지어도 잘 지어야죠. 건물이 뭘 하는 건물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작년에 상인분들 모아서 밥 먹는 자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볼링장을 만들재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되게 약간 좀 황당한 아이디어다라는 의견이었죠. 무슨 여기 뭐 누가 볼링을 치러 와. 근데 그분이 볼링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괜찮은 볼링장이 주변에 없대요. 목포에도 없고 뭐 약간 좀 근데 그 인구가 또 꽤 크대요. 그리고 또 괜찮은 볼링장을 만들면 또 그 볼링 동호회 인구가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있는데 지역에 이런 게 있으면 또 오고 뭐 이런 게 또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디어다. 만약에 자, 제가 얘기하는 건 예시예요. 네, 예시예요. 볼링을 다른 걸로 바꿔도 되죠. 네, 그러면 볼링을 만들어. 근데 볼링장 만드는데 약간 뭐 락볼링장처럼 술도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괜찮은 뭐 위락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유명해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해질 수 있죠. 그거 유명해질 수 있죠. 시골에 갑자기 볼링장이 생겨. 주민들이 협치를 만들고 주민들이 돈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정부가 돈을 보태줘가지고 같이 볼링장을 만들어. 야 이거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사례다. 야 주민들이 이 시골에 갑자기 왜 볼링장을 만드냐? 이거 KBS 뉴스 안 나오겠냐?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옆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또 맥주 이런 것도 하고 하면 주민들이 운영해서 주민들이 돈을 벌어서 같이 또 투자한 사람들끼리 나눠 가진 형태의 협동조합의 볼링장을 만들면 이런 거 약간 사실 그냥 볼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는 뭘 붙여도 돼요. 이 조직의 한 이거에다가는 뭘 붙여도 돼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당구장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뭘 붙여도 아까 말했던 학생들이 말하는 바 있죠. 바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10,000명이 있으니까 10,000명이 10만 원씩 모아서 바를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유명해질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승달산 공사길 올라가? 예, 올라왔습니다. 예. 거기 엄청 거칠고 네,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네. 그거는 다 깎아버려야 되고요. 거기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볼링 못 차요. 제가 우리 애기가 22에 18에 볼링은 저 골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는 여기 승달산에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 하고 있는데 일단 상부터 다 깎아버리고 누구나 볼링 이거예요. 선생님 볼링 이거예요. 아니 골프요. 아니, 골프는 평화가 넘겨야 되니까 골프는 있잖아요, CC가. 그리고 장점이 공원에 불백이하고 만들고 체험장 같은 거 그죠? 네. 맞아요. 승달산은 이게 지금 목포에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1,000만 관광객이 오는데 목포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인구는 하루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000명도 안 돼요. 1,000명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숙박업을 하는데 사실 전 1,000개 정도에 미치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개 펜션 만들잖아요. 1,000개 펜션 만드는데 그 펜션들은 바닷가 앞에 있으면 뭐예요? 옆에 편의점도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는 편의점이 있죠. 술집도 있죠. 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숙박업을 좀 며칠이라도 좀 들어와서 펜션을 한다거나 여기에 숙박업을 하면 저는 괜찮은 숙박 장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원룸 있죠. 원룸. 학생들이 많았어. 학생들이 많을 때는 밖에 원룸을 이용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학생이 죽어서 원룸이 남아. 그럼 이걸 가지고 관광시설로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럴 때 어떤 관광객이 올 수 있냐면 저는 아까 스포츠 얘기했지만 여기 골프 연습장 있죠. 골프 연습장 있잖아요. 그리고 CC도 가깝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 중에는 이제 애들은 밖에서 놀고 수영장에서 놀고 바베큐 해먹고 이러는데 아빠는 가서 옆에 가서 이제 볼링 연습 좀 하고 오고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또 학교에 시설들 있잖아요. 학교 시설 개방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학교도 좀 노력해가지고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 좀 하고 그러면 돼. 이거 오아시시나 클리메디 CC하고 현황에서 패키지로 만들어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숙식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일반적인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이렇게 하나 상품으로 하나도 되고 할 것만 해요. 근데 투자를 하려면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래야 이게 속도도 확산화가 되면 저기 사람들이 머물잖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를 들면 숙박 연계된 골프하고 연계된 휴가하는 사람들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지금 봐봐요. 지금 이게 패키지를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골프장하고 여기 우리 주민같이 이용량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주셔서 블로그도 만들고 아무튼 단체를 할 수 있고 기술할 수 있고 출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차이나도 있고 그럼 그게 좀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 뭘까요? 운영 주체가 국내에서도 지원은 될 테고 나중에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어떤 저런 금액비 자체를 저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투자를 받고 그런 쪽으로 해서 풍하고 연결을 여기 이제 상 회장님 말씀은 다 주체가 되는 단체가 있어야 되고 주체가 중요한데 이 주체가 누구냐라는 캐치어 마크인 것 같아요. 학교가 나설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면에서 나왔어요. 개인 근데 이제 면은 주체가 못 돼요. 이 면은 주체가 못 되고 뭔가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내가 평생 이걸 나의 업으로 생각하고 해나가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개인으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이게 가능한 부분이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상인들이 좀 의지가 있어. 우리가 상인 또는 주민들이 의지가 있어요. 야, 우리가 이거 좀 제대로 해보자. 이거를 해나갈 하나의 단체를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 이거를 법인격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권 활성화 합동조합을 만들거나, 뭐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을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기업이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어 나가면 이게 사실 가장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전국의 문제가 뭐냐면 다 아이디어는 있어요. 다 해야 한다는 그건 공감을 해. 근데 이 나눠서 하는 이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야근도 좀 해야 되고 서류도 써야 되고 제출도 해야 되고 나파에서 발표도 좀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센터장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원장님이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가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거는 주도적인 사람 그걸 못 해가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겠다고 하면 그걸 외국만으로 그냥 만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지금 볼 때 우리가 제 생각하고 있는 주민 주도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주민 주도가 돈을 받아 올려는 거를 자꾸 군으로만 한정하는 게 문제예요. 자, 군은요 일단 돈이 없어요. 예산이 항상 짜여있어요. 예산이 항상 타이트하게 짜여있어요. 자, 그리고 군에서는 이게 있어요. 군은 약간 제가 항상 이렇게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군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여기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의분 아니면 우리 면은 우리는 다 난리야. 특별히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예 못하냐 이건 못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규모하게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냥 진짜 예시예요. 저는 그냥 가능성이 0이라 생각하는데 예시로 들게요. 볼링장을 만들고 싶어. 우리 마을, 우리 시골 마을에 볼링장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 야, 우리 예를 들어서 청계면 볼링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그래서 청계면 볼링장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딱 조직원이 만들어 돈 모아가지고 조합만 사무실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획서를 다 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뭐 효과까지 다 만들어. 그 다음에 군 의원들을 설득해요. 그리고 군에 가서 또 사람들 다 설득해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 하면 너네 아마 진짜 유명해질 수 있을 거야. 이거 하자. 이렇게 했으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군 의원이나 이런 데 나서면 이제 또 어쨌든 압박을 하면 사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약간 이런 거죠. 우리 무안군 내에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 시설 조성 지원 사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일부분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여야 하고 그리고 또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사업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우리 이미 옛날부터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만든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등이죠. 근데 다른 데는 부랴부랴 우리 면도 하자 해봤자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럼 군에서도 이제 돈이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군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저기 문체부에서 나온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있더라. 문체부에서 시골 마을 스포츠 시설 조성 사업이 있더라. 없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너네 한번 지원해봐라.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체가 문체부에 사업을 내요. 근데 그 사업을 낼 때 보통은 뭐가 있냐면 지자체에서 매칭이라고 돈을 같이 붙여줘야 돼요. 근데 그냥 각자가 찾아가면 군에서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게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냈을 때 뭐 무한문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체부에서 아주 좋은 점수 그 사업을 따서 그걸 가져오면 우리가 그걸 만드는 거죠. 이게 뭐 이제 다른 걸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주체가 그냥 이 모든 과정을 이걸 이끌어갈 약간 그게 필요한데 그 크리에이터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까지는 전국에서 봤을 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어떤 사례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가 생겨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지금 정경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그러면서 이제 갤러리를 만들고 있어요. 미술관을 만들고 있어요. 미술관을 만들어. 근데 정말 어디까지나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으로 미술관을 만들어요. 나는 뭐 나의 작품 또는 뭐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만들겠다. 작게 만들었죠. 나의 돈을 써가지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지역 내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이걸 보기 위해서 목포나 광주에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정경탁 선생님의 미술관이 나름 이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쌓여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경탁 선생님께서 그래 이걸 시작으로 우리 마을을 미술관 마을로 만들자 이런 꿈을 가져요. 미술관 마을로 만들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빈집 많으니까 다 미술관 만들자. 그래서 이제 뭐 집주인하고 협의도 하고 막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미술관 마을 만들면 어때요? 이 미술관 마을을 만들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 아마 이거 보러 많이 올걸요? 마을이 미술관이다. 이런 문장을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우리 마을 유명해지게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그때 무한군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오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누군가 군의원이나 뭐 이렇게 가지고 또 도와줄게 뭐 해봐 계속 추진해봐 하면 또 막 사업계획서 만들고 사업 해가지고 뭐 문체부 사업도 내고 뭐도 내고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게 부는 거죠. 군에서도 좀 더 도와줄 그게 생기고 네. 정치권에 좀 도와줘야 맞아요. 네. 정치권은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거지 막 가만히 있는데 다 알아서 해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개인으로는 불가능하고 조합, 마사를 보면 단체 조직적으로 가야 된다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안하셔서 이제 여쭤본 이유는 근데 실은 방금 얘기하는데 미술관 막 괜찮은데요? 실은 저희가 지금 서울에 그 사당역에 남현동이라는 거기 사진이 회장이거든요. 아 남영동 상인의 회장이에요. 저 수방사 출신입니다. 여기 오pen 거기 작년에 이제 그 시도 좀 저축권하고 돼가지고 이제 있어서 좀 도와주고 우리는 현수장이 불가이나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다 그래요? 서울시에서 말을 안 해도 내가 행정하고 있으니까 축제를 너무 좀 많이 따라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2024년에 축제를 해요. 그렇게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하고자 안 해도 정치권에서 이거를 하고 같이 그렇죠. 맞아요. 정치권하고 굉장히 좀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게 군의원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표에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네, 도의원 다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은 항상 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우리 마을을 미술관 마을, 갤러리 마을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아.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100명이 모여. 100명이 모여서 하나의 사실 이런 작은 군에서 100명이면 엄청난 단체거든요. 그럼 군의원을 설득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좀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자. 그래서 이런 갤러리 지원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 이런 거를 군의원을 압박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 모이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이는데 저는 이제 좀 제안드리는 거는 그 비법인격에 약간 정말 실체가 없는 약간 그런 단체보다는 진짜 실체가 있는 단체를 만들어내는 게 모든 사업을 할 때 아주 첫걸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체가 있는 단체를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돼 있다는 거여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무한히 최대 100억짜리 이 지역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었어요. 옛날에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전통시장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되는 사업인데 그거를 몇 년 동안 진행해 보니까 전통시장이 가만히 없는 거예요.
전통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전통시장이 안 돼요. 살아나지 못해요. 가만히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을 약간 바꾼 게 아니라 확대를 했어요. 뭘로 바꿨냐면 상권 활성화로 바꿨어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권 자체를 그냥 몇 개의 가게가 모여있는 몇 미터 안에 몇 개의 가게가 모여서 상가로 지정을 하고 상가로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럼 상가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상가 활성화 사업으로 바꿨는데 그 사업을 처음에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 개의 후보가 있었어요. 읍내랑 남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 다 문제가 뭐였냐면 상인회나 이런 것들이 전통적이고 또 남학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을 좀 버는 이제 상권이다 보니까 이 상인회가 한 개가 아니에요. 그 마중물 사업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작년에 무한분하고 해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작게 축제도 한번 해보고 이제 작은 팝업 상점도 열어보고 뭐 홍보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 이제 작은 뭐 책방도 열어보고 그래서 학생들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논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올해 사업을 넣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사업비 배정이 아직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우리 상인회가 아니면 우리 상점가의 우리 주민들이 물론 나의 이익도 있죠. 나의 이익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만 하나 그냥 전국에서 다 망해가는 중에 우리라도 그래도 좀 잘 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 같이 해보자라는 그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고르목형 소규모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거를 매년 준비해서 계속 빡빡하다가 됐어요. 되고 나니까 이게 그거는 지원을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고 시사업, 군사업, 정부사업, 전문 같은 경우 막 100억 가요. 100억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군사업, 보사업, 정부사업 이렇게 골목동 상점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상점가로 해서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하는데 어차피 다 소상공인 이렇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하고 그 지원하는 방법도 이렇게 딱 찾아보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들만 잘 만들어져 있다 하면 그런 도사업이나 중사업에 수준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거가 세상에 잘 나온 거예요. 다 정리 있어요. 정경탁 선생님도 약간 이야기에서 딱 들으면 약간데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간단하게는 지금 미술관하고 그 옆에 카페 하시는 분하고 지금 내일 공사 많이 멈춰주는 게 있긴 하는데 게스트하우스를 하나만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용도가 안 될 것 같다고 안 해서 지금 대개인적에서 내일 마지막 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목대 게스트하우스 열어가지고 내가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없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차이지 프로그램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만들면 게스트하우스 없는 게 돌리는 게 아니고 샘플링을 저기서 할 수 있고 아까 저도 느낀 게 승강산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낮은 산책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미술관 차원에서 두세 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본다라고 설정하고 있는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말하면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돈이 되든 안 되든 해야 되고 제가 저번 주에 시작할 때도 거기서 했던 말이 주민들이 계속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것들이 모였을 때 입김이 들어가는 거지. 갑자기 우리 모여야 하니까 모여가고 해요. 돈 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마 계속 토론하고만 이렇게 지금 게스트하우스 하시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용지 이런 거 하는 거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냐면 농어촌 민박업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농어촌 민박업이 그 이제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다. 펜션이에요, 펜션. 그 주인이 거주하고 그리고 또 1년에 뭐 이렇게 내국인 숙박을 받을 수 있는 숙박 좀 어떤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인데 이게 농어촌 민박업이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용지가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청계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청계도 여기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예 뭐 진짜 이렇게 되는 지역도 안 되는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근데 안 돼도 저는 제 생각에는 실망할 필요 없이 해보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이걸 좀 추천드리는 게 호스텔업을 추천드려요. 호스텔업.
저는 목포에서 호스텔업을 받았거든요. 그 호스텔업이 뭐냐면 관광 숙박업의 한 단례예요. 관광 숙박업에 모텔이 있고 관광 호텔이 있고 그리고 호스텔이라고 있어요. 근데 호스텔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호스텔이 약간 그 뉴스 호스텔 같은 거 생각하고 너무 막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목포에서 처음 호스텔업을 받은 호스텔이 방 하나짜리 호스텔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이 처음에 호스텔업을 받으러 갔을 때 관광과에서 목포시 관광과에서 처음 들어온 거니까 호스텔업 신청 처음 들어온 거니까 이제 좀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지만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 왜 안 되냐 했더니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법적인 부분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증축 부분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다 철거하고 다 없애고 싹 정리해가지고 왔어. 안 될 일 없죠?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요. 공무원 입장에서 내 때에 뭔가 이루를 늦은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이렇게 반려를 했었는데 약간 집중이 좀 그쪽이네요. 그래서 왜 안 되냐? 해가.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뭐냐? 안 될 이유를 공무원도 제시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잖아요. 더 이상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해줘야 돼요.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호스텔이 몇십 개가 생겼어요. 한 번 되잖아요. 한 번 되고 나면 수십 개가 생겨요. 이제 왜냐하면 한 번 됐으니까 쟤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는 논리가 엄청난 일이에요. 쟤네 주면 다 내지 안 내지 이러니 이제 막 생겨요. 그러다 그 불법은 없고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스텔업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아니면 이제 한옥으로 만들면 이제 한옥 체험업이라는 게 있죠. 한옥 체험업도 뭐 괜찮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한옥 체험업은 조금 이제 요즘은 좀 이제 더 투자해서 만드는 건 좀 위험이 있고요. 한옥 체험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위험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호스텔업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물론 농어촌 민박원이 되면 최고는 농어촌 민박원 쉬워요. 조건이 쉬워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하고 제가 숙박업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숙박업이 꼭 위치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관광지라고 바닷가 앞이라고 아니면 승달산이 초입이라고 꼭 그래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은 인테리어 괜찮고 예쁘고 가격 괜찮고 뭐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디라도 찾아가니까 저는 한번 뭐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월등도 가능하실 거예요. 네. 지금 이 주민 협의체에서를 이야기하고 지금 해주시고 교육들이 지금 교육도 하는 문제가 그런 데는 지금 제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학을 하면서 지금 문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하는데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네.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저에게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방용업은 손님과 싸우는 일이에요. 근데 용역은 정부나 지자체하고 싸우는 일이에요. 싸운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대하는 일인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용역이나 지원 사업 같은 거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네. 뭐 가령 지금 하는 이 사업 같은 거 있죠.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업체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에요. 용역업체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용역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만 또는 지자체 관계자만 싸우고 입지름하고 그리고 막 조율해가면서 맞춰가면 나머지는 뭐 건물을 만들거나 책을 만들거나 뭐 영상을 만들면 되는 일인 거는 그냥 한 명하고만 계속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딱 이제 시작되고 나면 수백 명의 수십 명의 이 마을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게 맞다, 나는 이게 맞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뒤에도 용역사의 직원분들이 와 계시지만 되게 마음 다치는 일도 좀 많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더는 못하겠다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고 막 멱살 잡히는 일도 많고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안 해요. 안 해요. 네, 근데 안 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제일 힘든 거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죠. 저는 이제 뭐였냐면 저는 매직 청년들을 목포에 살게 했어요. 그럼 이제 막 사람들이 생겼죠. 그리고 또 알려졌어요. 그 목포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죠. 그리고 또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또 목포시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이게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중심에서 오해도 많이 받고 되게 욕도 좀 많이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전혀 이제 사실과 다른 일들로 인해서 좀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걸 내가 사업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버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좀 같이 잘해봅시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 성질을 해요? 네. 네, 진짜.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40분이 돼서 너무 오래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